안녕하세요. 8강 나임 서버 활용 시각화 데모를 진행하게 된 XM 빅데이터 분석팀 이서정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나임 AP, 즉 데스크탑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는 나임 AP에서 구현된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서버에 배포하여 웹포탈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 전 강의처럼 다시 따라하는 실습이 아니라 서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데모 시작에 앞서 나임 서버와 웹포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서버는 배포, 관리 및 모니터링, 팀 기반 협업, 스케줄링, 그 밖에도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고 유료입니다. 그리고 웹포탈은 서버에 배포한 워크플로우의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웹포탈을 활용할 시에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프로젝트 멤버나 팀원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결과물을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화에 활용된 데이터는 가상의 상거래 업체인 슈퍼스토어 데이터로 11번가나 옥션과 같이 물건을 파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컬럼으로는 주문 아이디, 고객명, 그리고 기업 고객인지 개인 고객인지 등을 구분하는 고객 분류, 그리고 고객이 살고 있는 나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주문 날짜와 주문한 제품의 대분류, 소분류, 제품명과 그에 따른 매출과 수익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했는데요. 그 워크플로우를 서버에 배포해서 웹포탈에서 이러한 최종 시각화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이 데모의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시각화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 강의에서 보셨던 워크플로우와는 좀 다르죠? 이 회색 상자가 보이는데요. 회색 상자는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웹포탈에서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5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니 웹포탈에서는 5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일반 노드와 동일하게 앞 과정에 대한 결과를 전달받아서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다음 과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컴포넌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장 앞 페이지엔 로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제품 관점의 프로덕트 어널리시스 화면과 고객 관점의 커스터머스 어널리시스 화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화면 앞에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들어간 화면과 대륙과 제품 대분류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들어간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화면은 이 프로덕트 어널리시스 화면과 커스터머스 어널리시스 화면이에요. 핵심 화면을 2개로 나눈 이유는 하나의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보다 주제나 목적에 맞게 화면을 분리하는 것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서 크게 제품 관점과 고객 관점 이 2가지 관점으로 분리하여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어널리시스 컴포넌트 하나만 열어서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 화면은 프로덕트 어널리시스의 노드 구성인데요. 위에부터 보시면 이 매출과 수익에 따른 제품 소분류별, 월별 분포를 보여주는 스캐터 플롯과 테이블 뷰, 그리고 각 제품 대분류별로 그 안에 속하는 제품 소분류별 매출을 나타내는 3개의 바 차트와 각 제품 대분류별 월별 추이를 나타내는 3개의 라인 차트, 그리고 지역별 제품 소분류의 매출 분포를 나타내는 히트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바 차트의 결과를 보시면 가구 안에 속한 제품 소분류별 매출의 분포를 막대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끄고, 이렇게 원하는 차트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데이터 전처리 노드는 노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메타노드라는 회색 상자로 한 번 더 묶어졌고요. 이 메타노드 안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모든 전처리 과정이 이처럼 복잡한 것은 아니고 구성하려는 차트나 원본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있고 더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3강 데이터 처리 및 조작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 메타노드는 다시 닫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차트를 구현하기 위한 노드 구성이었고요. 이렇게 구현한 차트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을 하려면 차트의 수나 유형 또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차트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 설정도 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워크플로우를 서버로 배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임에서 자동으로 차트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차트 배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상단에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이 구성은 제가 이미 구성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웹포탈의 시각화 결과가 실제로 AP에서 노드와 레이아웃 배치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워크플로우를 프로젝트 멤버나 팀원 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로 배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서버에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배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배포하고자 하는 워크플로우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언더바 슈퍼스토어 워크플로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준 다음에 디플로이 투 서버를 누르고 지금 보시는 이 폴더가 서버 안에 있는 폴더인데요. 여기서 배포하고자 하는 폴더를 클릭해 준 다음에 이 아래의 옵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옵션의 의미가 배포하고자 하는 워크플로우의 노드 상태가 실행된 상태로 배포되었을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상태를 빨간불인 상태로 리셋을 해서 배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신 후에 OK를 누르면 배포가 완료되고요. 보시면 lsj 언더바 데모 안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언더바 슈퍼스토어 이 워크플로우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포탈에서 이제 이 배포한 워크플로우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배포되어 있는 이 워크플로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오픈, 그리고 인 웹포탈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웹포탈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줄게요. 이 lsj 언더바 데모 폴더 안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언더바 슈퍼스토어 워크플로우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누르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요. 가장 처음에 보이는 이 화면이 아까 AP에서 보셨던 그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의 컴포넌트 결과 화면입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 컴포넌트 결과인 날짜를 선택해 줄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저는 모든 날짜를 다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에 대한 시각화 분석 화면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차트는 주문 월별 제품 소분류의 수익과 매출을 산점도로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월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뭐 나는 1월만 보겠다 하면은 include 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의 색깔이 지금 제품 소분류를 기준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테이블에서 그 색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한 제품에 대해서 포인트의 크기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수익과 매출의 분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보면 각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별로 월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동일하게 7월달이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구나 라는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엔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별로 하위 제품에 대한 매출을 막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지역별로 어떤 제품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색이 진한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높다는 의미인데 하나만 해석을 해보자면 이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에서 의자와 복사기에서 매출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관점의 시각화 대시보드였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확인하고 싶은 대륙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모든 대륙에 대해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은 고객 관점의 시각화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가장 먼저 지역별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나라별 고객 수를 썬브러스트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왼쪽 상단에
어떤 지역이고 몇 명의 고객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영역은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고객이 468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의 도넛 차트는 고객 분류별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분홍색 이 컨슈머 집단이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체 나라에서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고객 탑 10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데이브 포일러라는 분이 매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3개의 영역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고객 분류별로 월별 매출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객 관점의 대시보드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워크플로우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다는 메시지가 뜨며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나임 AP에서 구성한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서버에 배포해서 웹포탈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나임 서버를 활용하면 배포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각화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